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8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썰은 목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기가 끝나고 첫 대결이었죠. 어제 8라운드 1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첫 대결부터 아주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변이라고 하면 후반건설이 좀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하위권에 있던 후반건설이 인제 하늘내리는 팀을 선두에서 끌어내리면서 앞으로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습니다. 네, 상위권 팀들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오늘 8라운드 2경기에서는 서울 부강탁스와 서귀포 칠십리 팀이 만났는데요. 어떤 대진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 2경기 서귀포 칠십리의 박소연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김나연 선수가 1국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박소연 선수가 한 판 앞서고 있고요. 2국 속기대국에서는 오정화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고요. 네, 랭킹에서는 최정 선수가 앞섰지만 상대 전적은 오정화 선수가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네요. 3국은 서울 부강탁스의 위지인 선수와 서귀포 칠십리의 문도원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세 판의 대국 중 이 두 번째 대국인 최정 선수와 오정화 선수의 대국이 가장 네. 눈에 띄어요. 네, 역대 전적에서 오정화 선수가 앞서 있고 또 지금 최정 선수는 낮에 또 대국을 치렀거든요. 엘지벳 대국을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가네요. 네, 8라운드 2경기 서귀포 칠십리와 서울 부강탁스의 대결입니다. 오늘 세 판의 대결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8라운드 2경기입니다. 일국 장고대국 서귀포 칠십리의 박수현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김나연 선수가 만났습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에 촐기 40초 5회가 주어지고요. 빅매치죠. 서울 부강탁스의 최정 선수와 서귀포 칠십리의 오정화 선수입니다. 두 선수 오늘은 속기대국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벌어진 LG배 예선이 있었는데요. 네. 대만의 현재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유엔준 선수하고 대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스튜디오로 들어오면서 최정 선수가 거의 의자에 이제 파김치가 된 자세로 쓰러져 있어가지고 졌어라고 물어봤더니 이겼다고 네. 반집 승리를 거뒀는데 대국이 방금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또 이 여자 바둑리그를 치러야 하는 힘든 일정입니다. 이게 또 반집 승부였기 때문에 네. 진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겼으니까 좀 기분 좋게 그래도 대국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정 선수와 오정화 선수.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최정 선수에게 이렇게 상대 전적이 좋은 여자 기사가 오정화 선수가 유일하지 않나요?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3대 0 오정화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스코어인데요. 그렇고 보니까 최정 선수 이번 7라운드까지 대결 중에서 이 두 번의 패배가 있었는데요. 이 다 용병 선수에게 네. 패점을 안았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 그리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바로 며칠 전에 패했는데 최정 선수가 지금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 그게 아마 리나 선수와의 대국 후라는 설이 있어요. 네. 의미심장하네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참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남자 기사들 중에서는 이 정신력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네. 머리를 짧게 자른 기사들이 간혹 있잖아요. 삭발하는 기사들 여러 있죠. 강동일 선수가 대표적으로 삭발을 여러 번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는데 네,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네,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아 최근에도 하신 적이 아니요, 전한 25살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로 하려다가 웬 주책이냐 그래가지고 네, 못했고요. 그 광동현 선수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생각나는 기사가 예전에 역시 뭐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박정선 구단도 삭발했었고 네. 네. 김지석 선수도 상당히 짧게 깎았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 기사들은 그렇게 이제 좀 정신력이 해이해졌거나 좀 더 분발해야겠다 싶으면은 삭발을 하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자 기사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최정 선수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 선수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자, 최근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보석인데요. 이 이세돌 알파고 제5국에서 등장한 보석이고 요 근래에 또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고 두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받네요. 최근에 이 벌어진 시합에서는 여기 이제 침투하면서 이세돌 구단이 사용하기도 했었고 네. 며칠 전에 출란배에서 박정환 선수와 중국의 미유팅 선수가 여기를 이제 두면서 그 변화가 많이 연구되고 또 연습 대국이든 시합 대국이든 많이 두어졌었거든요. 오정아 선수는 가장 간명하고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한 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 두고 이제 다른 큰 곳을 차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상귀 쪽 날짜 걸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실리 대 실리의 대결로 가는 건가요? 우선 흑이 이제 우상귀와 우하기는 탄탄하게 실리를 확보를 해뒀고요. 대신 백은 이제 우변의 모양과 좌변의 모양을 얼마만큼 이제 잘 꾸려 나가느냐. 그리고 흑은 아마 상변 쪽 모양을 또 좀 키우게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포석은 상당히 평온하고 또 뭐 평소에 많이 두어진 바가 있는 포석인데 최정 선수 최근에 이 바둑을 보면 꼭 최근이 아니더라도 좀 자기만의 색깔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두는 그런 똑같은 그런 수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서 좀 독특한 색깔을 찾아서 판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중앙 지향적인 수들을 많이 둡니다. 최근에 최정 선수가 둔 바둑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앙 쪽에 모양을 펼치고 정말 뭐 우주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앙 쪽으로 돌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 바둑을 이제 많이 두면서 이기면 역시 또 호방하게 멋있게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리나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그 호방하게 우주류를 펼치고 중앙 쪽으로 돌이 갔지만 나중에 약간 이 수익기 미스가 생기면서 또 패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자신의 바둑 그 색깔을 찾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최정 선수도 그 나름대로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는데요. 네. 오정환 선수는 어떤가요? 오정화 선수 상당히 좀 교과서 같은 좀 잘 탄탄하고 특별한 약점 없이 탄탄하고 잘 정돈된 느낌의 바둑을 둡니다. 오유진 선수와 좀 비슷한 약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정화 선수가 또 오유진 선수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상대 전적에서. 되게 비슷한 기풍으로 들리는데 상대전 쪽은 네. 또 차이가 나네요. 네. 자, 최정 선수가 초반에 첫 번째 기로입니다. 지금 큰 자리, 넓은 자리를 간다면 이제 좌하기 쪽 굳히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흑이 이 모양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이 꼬부리는 수가 저로점이거든요. 꼬부리는 수는 우변 쪽 이 후속 수단도 보고 있고 이 수 자체로도 상당히 상변 쪽 모양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곳 날일자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삭감하는 수,
또 좀 더 치열하게 된다면 여기를 이제 침투를 해서 혹시 바로 이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최정 선수 고민이 되는 순간이네요. 최정 선수가 최근에 이제 중앙지향적인 바둑을 많이 두고 중앙 전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이제 정말 어려운 행마들 또 중앙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좀 그런 이 바둑을 최근에 많이 뒀는데 아마 오정화 선수가 그것에 대비를 해서 좀 착실하고 또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포석을 좀 준비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최정 선수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서울 부강탁스 팀은 오로지 3대 0 승리, 아니면 네. 오로지 3대 0 패배. 맞죠. 네. 막강한 화력을 과시를 하고 있지만 또 패할 때는 또 같이 네, 패하는 재미있는 컬러입니다. 참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기록이에요. 네. 자, 오늘 최정 선수도 낮에 LG배 예선 대국을 치렀고 위즈잉 선수도 낮에 LG배 예선 대국을 치렀습니다. 위즈잉 선수는 대국이 좀 빨리 끝나서 한 2시, 3시쯤에 이제 역시 승리를 거두고 이제 3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는 지금 거의 남자 기사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대상이에요. 사실 만나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상대죠. 실력은 뭐 남자 기사와 들 것이 없고 강한데 또 이제 여자 기사니까 이게 대국할 때 부담이 좀 있거든요. 확실히 여자 기사와 만나면 조금 부담이 되나요? 좀 되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삼국에 출전하는 위징 선수와 삼성화재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결과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제 입으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생기면 바둑이 좀 어깨가 굳어지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바둑은 또 잘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아마 이 최정 선수나 위징 선수 또 다른 최근에 강한 여자 기사들과 대국하는 이 남자 기사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 위징 선수의 그 LG배 다음 상대가 이 최명훈 구단인데 네. 오늘 국가대표실에서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확실히 조금 부담이 되는 상대이긴 한가 봅니다. 네, 그리고 바둑도 잘 두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최정 선수는 선택을 했네요. 네, 중앙 쪽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삭감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야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중앙을 조금 의식한 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이수 아니면 손 빼는 수, 또 들어가는 수 네 가지 정도 선택 중에 하나인데 뭐 이수는 이수 자체로도 선택하는 기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씌워왔을 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고 살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깊숙하게 침투하는 수가 좀 모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가 가장 알맞은 침투 수단입니다. 삭감 수단이라고 해야겠죠. 지금은 받아준다면 위쪽에서 활용을 하고 이제 집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모양 커지는 것만 좀 견제를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겠다는 뜻이고요. 흑도 그래서 여기서가 고민입니다. 뭐 받아줄지 아니면 받는 것도 이제 붙여서 끊는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니면 아예 손을 빼고 이런 곳 두텁게 처리를 하면서 실리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도를 몰아가면서 두텁게 횡마를 할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예 손을 빼네요. 오히려 발빠르게 누워갑니다.
일단 선택을 하지 않고 큰 곳을 먼저 두어 가고요. 네. 지금은 받는 것은 여기 이제 백이 하나 붙이고 백이 좌하 쪽으로 먼저 돌이 가는 것이 불만이다. 집은 몇 집 늘어났지만 백이 원하는 그림이 이것이라는 것을 오정환 선수도 그런 생각으로 먼저 손을 빼고 좌하기 큰 곳을 거쳐갔습니다. 최정 선수의 이제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전투력이죠. 중반 전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최근의 돈바둑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투의 모양을 만든다고 할까요? 전투가 일어나도록 판을 짭니다. 좀 엉성해 보여도 상대를 포위한다든지 또는 상대의 모양에 뭐 침투를 한다든지 또는 중앙에서 역시 모양을 펼쳐서 공격을 한다든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전투가 나오는 쪽으로 판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강한 중간 전투력으로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좀 오정화 선수는 그것에 대비해서 견실하게 좀 판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둔수도 약간 틀었죠. 사실 기세의 한 수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상대가 걸쳐왔을 때는 뭐 받던지 협공을 하든지 좌하기 정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바로 이곳을 받지 않고 틀어갔습니다. 네. 이것은 최정 선수가 조금 이제 상대의 의도를 좀 뭐랄까요? 틀어가면서 자신의 스타일로 판을 짜나가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팔라운드 2경기 미국 속기대국에서 오늘 최정 선수와 오정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정 선수 2010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오정환 선수는 2011년도 입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성적은 동일하네요. 8승 4패고요. 네. 올해 성적은 최정 선수가 5승 2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환 선수는 올해 성적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죠. 3승 4패 1주전 선수로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서귀포 72와 서울 북양탁스 8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상변을 두자 오정환 선수도 기세로 손을 돌려서 좌하기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최정 선수 바둑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걸칠 때 잘 안 받아요. 최정 선수 여러 판 있습니다. 맨 처음에 1 소목 두고 이제 화점 최정 선수가 양화점 두고 5번째 수로 5로 거쳐갔을 때 네. 받지를 않고 최정 선수는 거의 6으로 여기를 거쳐갑니다. 거의 10판이면 9판. 그래서 상대가 이 양걸침을 한 바둑이 여러 판 있거든요. 지금 양걸침을 하니까 저도 지금 생각났네요. 양걸침 당하는 것을 오히려 최정 선수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오정환 선수는 지금 오늘의 작전은 확실합니다. 사실 이 수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3-3 침투하는 수 또는 늘고 미는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고 미는 수는 최정 선수가 많이 둬봤어요. 오정환 선수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오정환 선수는 최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간명하게 발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좀 실리 위주의 판을 짜겠다. 지금 오정환 선수의 오늘 바둑의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마 뭐 이쪽을 둔다든지 좌상귀 쪽으로 돌이 가겠죠. 오늘도 제가 최정 선수 그 예선대국 왕유엔준 그 대만 선수와의 대국을 잠시 이제 관전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중앙 쪽에 큰 집을 짓고 상대는 기유와 변 쪽에 큰 집을 짓고 이렇게 네, 모양 대결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최근에 좀 그런 실험적인 중앙 지향적인 바둑을 많이 두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정 선수가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중앙 바둑을 선택을 했을까요? 예전부터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이제 그런 남들과는 다른 이제 바둑을
을 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제 변과 기는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정형화된 형태나 정석이나 보석 이런 것들이 많지만 중앙은 영원히 답이 없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찾고 싶은 거겠죠. 우주에서. 네. 과연 최정 선수 오늘 대국에서도 이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을 보여줄까요? 최정 선수가 늘 머리를 묶고 다니는 네. 것만 봤는데 단발머리도 잘 어울리네요. 최정 선수가 이제 9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21살인데 항상 여중생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정 선수 13살 때인가 이제 처음 봤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최정 선수가 다니던 도장 뒤쪽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또래 남자애들과 축구하던 모습만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 머리 질끈 동여매고 축구하던 정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라는 네. 그때도 축구를 하면 보통 이제 거의 최정 선수만 혼자 여자고 나머지 이제 다 또래 남자 이제 남자 아이들이었는데 축구를 해도 이제 앉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뛰었던 최정 선수가 그랬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승부욕이 대단하네요. 네. 네, 오정화 선수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됐고요. 최정 선수 1분 정도의 네.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붙이는 수 또는 여기 날일자 달리는 수 정도가 첫눈에 보이고요. 백은 다음 수로 여기 다가오는 것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변 쪽 모양을 넓혀 나갈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실리는 지금 흙이 확실히 많이 차지를 해놨는데 이제 백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들을 어떻게 지워 나가느냐가 중요하고요. 바로 그쪽으로 가네요. 이 수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우선 포인트는 그래도 상변이나 좌상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정화 선수는 확실히 이 최정 선수의 그 두텀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나 중앙 쪽에 모양이 생기는 것을 좀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가겠다 이런 작전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좌변 쪽에 두텀이 생기고 모양이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비를 하겠다 이런 작전인데요. 정말 탄탄하게 둡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상변이 좀 유력해 보였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붙이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우선은 상대가 큰 모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좀 견제를 하면서 판을 짜나가겠다는 아주 견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날일자로 둔 수는 이제 흙이 날일자로 반대로 달리는 것과 비교해서 집으로는 상당히 크죠. 지금은 붙여서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붙이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면 흙이 돌 수 있던 곳을 한 번에 백이 선수로 처리하고 두 군데를 다 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막아달라는 뜻이거든요. 막아주면 귀가 완벽하게 백집으로 굳어지고 그 다음에 날일자를 한다든지 이쪽 날일자를 셋,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섯, 흙도 막아주기는 좀 일곱, 네, 여덟, 싫습니다. 네, 좀 아홉. 손을 돌리죠. 여기를 막는다고 해서 여기 집이 많이 생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막는 것보다는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이 날일자 되어 있는 귀 모양에서의 백의 허점은 추후에 여기 붙이는 수가 맥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응수를 물어서 백이 네. 어떻게 받던지 흙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득을 보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 바둑에서도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면 한 칸을 뛰어서 이 둘, 귀에서 잘 안 잡히고요. 귀살이를 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두면 이제 젖혀서 또 상당히 맛이 나쁩니다. 흙이 나름대로의 또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네. 일단은 중앙 쪽으로 몰아가네요. 네, 최정 선수 지금 최정 선수 다운한 수가 나왔는데
나와 끊어달라는 뜻이에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면 전투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최정 선수가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이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수, 이런 수들을 많이 둡니다. 30초. 평소에도 하나, 오늘 바둑뿐만이 아니라 좀 셋, 벌릴 때도 넷, 좀 다섯, 일부러 그러는지 한 칸을 더 벌려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제 침투를 하면 전투가 일어나고 이렇게. 약간 자극을 하는 네, 거죠. 네. 자, 오정화 선수는 꾹꾹 참으면서 계속 견실하게 두고 있고요. 네. 이 수 자체가 또 나쁜 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정 선수 또 한 번 더 보여주나요? 궁금해지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자리도 좋은 곳이죠. 흙이 반대로 날일자로 둔다든지 이렇게 밀어오게 되면 우변 모양도 많이 줄어들고 또 뒷맛도 나쁘거든요. 지금 날일자를 두면서 역시 뭔가 중앙 쪽에 모양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흙도 이 자리가 우선 첫눈에 보이네요. 네, 서울 부광탁스와 서귀포 최신리 1라운드 3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대진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 최정 선수는 문도원 선수와 대국을 치렀고요. 오정화 선수는 김시영 선수와 대국을 치렀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아. 그 수가 등장을 하죠. 응수타진인데 네, 자, 한번 탁 붙이고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선택입니다. 좌성기 어떻게 받아가야 할까요? 서귀포 최신리와 서울 부광탁스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팔라운드 2경기 서울 부광탁스와 서귀포 최신리의 대결입니다. 1국 장고대국과 2국 석기대국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오른쪽이 1국 장고대국입니다. 김나연 선수와 박소영 선수의 대국이에요. 네, 포석이 독특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최근에 유행 포석이 아니라 지금 수순을 유추하기도 쉽지 않은데 상당히 네. 초반부터 돌들이 이제 우하기도 그렇고 하나, 상견의 형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거의 나왔던 적이 없는 형태의 포석입니다. 일곱. 어느 쪽에서 먼저 이런 보석을 주워간 겁니까? 뭔가 백 쪽에서 약간 이 포석을 좀 틀어간 느낌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하기 쪽에서 전투가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네. 돌 형태로 봐서는 마지막 수로 여기를 한 칸을 뛴 걸로 보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투가 일어나게 되겠고, 이제 상변도 아직 백이 걸쳐진 채로 해결이 안 됐고, 이 바둑은 뭐 아직 몇 수 두어지지는 않았지만 좀 평온한 흐름보다는 전투 바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최정 선수가 네, 치받아서 받았네요. 치받았죠. 치받고 젖히고, 치받게 되면은 흙의 후속 수단에 젖히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은 장면에서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이제 막아서요. 이쪽 단수 치는 것은 흙이 이제 빵따냄을 허용하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알맹이만 쏙 이제 차지를 하면 백이 빵따냄은 했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은 흙이 다 차지를 한 거고요. 30초. 그렇다면 하나, 막을 때 이제 둘, 셋. 잡고 흙은 이 있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서로 이 정도의 진행이고, 흙은 여기를 선수로 모양을 정비했다는 것이 이 흙의 자랑이죠.
저 흙에 붙이는 수단은 저도 다음에 한번 써봐야겠어요. 네, 수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제 백에게 좀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고 어떻게 봤던지 흙은 그 수에 대응해서 득을 본다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는 혹시 여기 있는 수가 가능할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돌이 많기 때문에 충머리가 나와야 되는 그런 변화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늘어서 두는 것은 흙이 젖혀서 네. 이 축이 흙이 유리하거든요. 여기 흙이 충머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 지금은 셋, 이런 붙이는 수 다섯, 등등이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이었어요. 이었습니다. 붙이는 수가 된다면 흙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자 느는 것은 바로 메워가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붙이는 수의 의미는 이 미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서 바로 장문이거든요. 뭐 우선 이렇게 하고 이어도 사실 뭐 큰 손해는 없기는 한데요. 네. 오정화 선수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굉장히 다음 수에 숨을 죽이게 됩니다. 네. 자, 오정화 선수가 젖히는 수까지 결행을 한다면 하나, 여기서 둘, 큰 변화가 셋, 일어나겠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젖혀갑니다. 젖혔어요. 네, 최종 선수와 오정화 선수. 오정화 선수의 선택이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요. 자상기 쪽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흙이 여기를 이으면 결국 또 타협인가요? 네, 결국 이제 그냥 이은 것과 오히려 나중에 집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네. 나 지금 자, 여기서의 한 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 오정화 선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망설이고 있네요. 3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 쪽을 받아간다면 네. 그게 이제 보통이죠. 네. 중앙 쪽 받고 백도 귀를 지키고 다른 큰 곳을 찾아간다면 보통인데 오정화 선수가 지금 초읽기 이 변화에서만 2번을 썼단 말이에요. 있는 수 그리고 지금 한 번 썼는데 분명히 이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30초. 하나, 음, 둘, 셋, 넷, 그래서 그 이후의 변화가 고민이 네. 되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정말 되나요? 저는 계속 붙이는 맛은 남아 있는 거죠. 오정화 선수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만약에 오정화 선수가 계속 여기서까지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까지 둔다라고 네. 한다면 여기 붙이는 수로 이거는 거의 승부가 끝이에요. 패맛 같은 것도 안 남고 그냥 잡힙니다. 안 나갈 수 없거든요. 네. 30초. 장문으로 하나, 모든 게 둘, 끝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끊어갑니다. 오정화 선수가 과연 제 생각엔 제 느낌에는 이 수를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표정이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이 수를 붙이는 수를 알았을지 네. 아니면 아직도 이 수를 못 보고 만약 이 수를 못 보고 있다가 당하면 상당히 당황을 할 것 같거든요. 최정 선수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붙여가죠. 네. 붙여가네요.
오정화 선수가 과연 저는 표정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수를 못 보고 있다가 당했으면 상당히 당황할 만합니다. 이수를 못 보고 있었다면은 이번 초읽기도 보낼 가능성이 높네요. 네. 넷,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일곱, 여덟, 나갑니다. 네. 장문으로 2점이 잡히는 게 맞는 거죠? 네, 2점은 잡히는데 이제 오정화 선수는 잡히고 나서 뭐 예를 들자면 젖히고 이 패를 버텨서 귀에서 살자 뭐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두려고 둔 건지 아니면은 이 붙이는 수를 보고서 30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는 건지는 뭐 셋, 본인만이 알겠지만요. 다섯, 여섯, 또 일곱. 보면 그렇게 두어도 또 한 판에 바둑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가요? 바둑이 참. 네. 정상적으로는 이 요석에다가 이수를 만약에 못 보고 당했다면은 한쪽으로 확 기울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흙이 또 버티는 수단은 있네요. 결국 또 좌성귀가 흙이 살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네. 대국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치중을 갔으면 만약에 흙이 여기까지 다 잡으면은 이거는 그냥 게임 오버거든요. 네, 아마 그랬으면 오정화 선수도 이쪽을 지켰지 않을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또 한 판의 바둑으로 갑니다. 네, 결국 좌성귀 변화는 타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패맛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흙은 뭐 패를 이용해서 살 수가 있는 형태가 됐네요. 네, 결국 이국에서 이 타협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서귀포 출신이와 서울 부강탁스 이 양 팀의 감독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귀포 출신의 하우정 감독과 이 서울 부강탁스의 권효진 감독인데요. 권효진 감독에게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 어땠습니까? 지난 라운드에서의 감상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네, 지난 라운드 경기 전날에 제가 선수들을 집에 초대했었는데 저기 우연치 않게 계획 없이 등산을 가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좀 피곤해서 실력 발휘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또 비하가 있었군요. 그 유지인 선수하고 또 최정 선수는 오늘 낮에도 LG배 예선 시합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피곤해하지는 않던가요? 네. 특히 최정 선수가 저녁 6시 정도에 대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해 했었고, 네. 이제 저녁 식사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기 정도만 하고 들어가서 약간 좀 졸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컨디션 관리를 네.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럼 저는 서귀포 출신의 하우정 감독께 인터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바둑TV 역사 최초로 또 패자 감독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내용이 그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작년에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셨나요? 그때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힘을 냈던 것 같아서 네. 오늘부터 힘을 내도록 하고요. 일단 좀 전반기 때 저희 또한 좀 몸도 마음도 피곤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좀 체력과 정신력을 다시 업해서 좋은 성적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서귀포시나 또 이 제주 신보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니까요. 응원의 힘을 받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단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분위기는 항상 좋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분위기가 이 경기 결과까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감독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 최신리와 서울 부강탁스의 8라운드 2경기입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붙였나요? 지금 돌 모양은 여기 흙이 가 있고 네. 벽이 여기 지금 잡았거든요. 흙이 왜 바로 안 했을까요? 여기를 바로 두고 그래도 귀살이를 하는 편이 집으로도 크고. 넷, 다섯, 여섯, 오정화 선수는 일곱, 이쪽을 차단당하는 것이 싫었던 것 아홉.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우선 귀를 보태준 셈이 됐고요. 귀를 보태주고 이 2점까지 보태줬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가 이 붙인 응수타진으로부터 시작된 파생된 변화는 흙의 실패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중앙 쪽을 끊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통 이 붙인 수의 후속 수단은 저친수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저친수로는 여기 손해 본 것을 만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화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비상 이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강경한 수, 또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좌상귀에서는 흙이 좀 실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정화 선수가 이 붙인 수를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좀 손실이 커요. 일단 오정화 선수가 이 좌상귀 쪽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중앙 쪽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도 최정 선수 다음 한 수로 기풍이라든지 스타일을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좀 치열하게 둔다면 이 흙이 노리는 것은 이수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변 쪽에 많은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치열하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덟, 아홉, 흙의 모양에 기대면서 만약에 받아주면 그래도 이수는 남아있네요. 이수는 남아있네요. 네, 이 붙이는 수를 우선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정 선수가 최근에 이제 좀 중앙지향적이고 모양을 넓히는 바둑을 많이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시원하게 이 한 점을 흙에게 내주더라도 선수를 잡아서 계속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최근에 최정 선수의 바둑 스타일을 대로라면 가능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호구 치네요. 그냥 호구 친다면 흙도 이 자세가 괜찮습니다. 젖혀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가 있고요. 뭔가 호구 치는 수보다는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뭐 아까처럼 늘어서 버리고 큰 곳을 둔다든지 아니면 네. 뭐 붙여간다든지 호구 치는 수는 쉽기는 하지만 흙에게도 좋은 자세를 허용을 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젖혀가는 자세가 좋죠. 최정 선수 오늘 LG배가 6시까지 대구도 네. 있었다고 해요. 네, 정말 피곤할 텐데요. 반집 승부였으니까요, 또. 지금은 그래도 이 중반전이 되면서 지금도 약간 눈을 이제 감았다 네. 떴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반전이 되면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초반에는 약간 눈을 감고 있던 모습이 많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지금도 눈이 네, 조금 피곤해 피곤하죠. 보여요. 네, 피곤하면 항상 이제 하나, 저도 그렇지만 기사들 셋, 많이 네. 피곤하면 이제 눈부터 이제 좀 피로가 오거든요. 계속 10시부터 6시면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더라도 7시간을 이제 한 판은 대국을 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30분의 시간 휴식, 뒤에 네, 또 격전을 휴식 맞겠죠. 또 할- 바로 대국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뭐 철도 씹어 먹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중앙 쪽을 지키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정환 선수 오늘 짠물 바둑 보여주네요. 네,
그곳은 이제 이미 우변은 백집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끝내기 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벌써부터 끝내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우변에는 다른 수단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돌이 왔으니까 아마 이 돌만 없었더라도 흙이 바깥쪽에서 활용하고 또 심지어는 깊숙이 침투하는 수도 노렸겠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은 이제 집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는 돌이 뭐 빈 곳은 하변 쪽이거든요. 하변을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쉽게 이 정도로 벌리고 뭐 안전하게 단단하게 두는 수법도 있겠고요. 오정화 선수가 오늘 계속 탄탄하게 또 전투를 좀 회피를 하면서 두고 있는데 역시 다음 한 수로도 하나, 둘, 셋, 이 바둑을 어떻게 넷, 짜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다가가는 수는 이제 바로 단수 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역시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 이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어딘가를 받을 때 지키겠다. 지금 벌써부터 끝내기 승부 종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좀 피하고 긴 바둑으로 이끌고 가자. 오늘 오정화 선수의 이제 작전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돼도 자성기의 손해는 집으로 좀 커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좌상기를 보면요, 이제 여기는 원래 백집이 날 자리였죠. 흑의 손해라고 한다면 여기를 선수로 이을 수 있는 것을 역으로 두 점을 잡힌 거거든요. 네. 이 실리 손해와 또 백이 이제 중앙 쪽에 돌이 오면서 이 손해인데 생각보다 그 아주 치명적인 손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흑이 이수와 결과적으로는 이 돌파하는 수를 얻으면서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는 이제 매끄럽게 진행된 과정은 아니고 오정화 선수가 원했던 흐름은 아니었겠지만 결과로만 놓고 보면 흑이 뭐 치명적인 손해를 봤다거나 포인트를 많이 잃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흑도 나름대로 이제 얻은 것이 있고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를 뚫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흑도 네 얻은 것이 있어요. 네. 자 탄탄하게 두죠. 이 수는 더 탄탄하게 두면 뭐 이렇게 지키면은 여기는 확실한 집인데 그것보다는 한 칸 뛰면서 나중에 이런 곳 이제 오는 게 이제 흑이 걸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침투하는 수단을 보면서 넷, 다섯, 여섯, 최정 선수는 이쯤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어깨집 나요. 아. 저는 이 자리를 예상을 했는데 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흑진이 더 커지기 전에 예를 들면 한 칸을 뛴다든지 더 커지기 전에 깎아놓는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흑이 반발을 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이고 오늘 바둑은 최정 선수도 오정화 선수가 워낙 단단하게 이제 판을 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투의 실마리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좀 긴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정화 선수가 좀 작전대로 오정화 선수가 예상하고 나온 네. 또 준비하고 나온 작전대로 가고 있어요. 형세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선 판의 흐름 자체는 좀 장기전의 흐름입니다. 싸움이 없는 대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끝내기 승부가 될 공산이 크거든요. 형세 자체는 뭐 비슷하거나 백이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좌상기 쪽에서 이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계속 형세가 근접한 채로 미세하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르게 끝내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투가 일어날 만한 조짐이 잘 안 보이죠. 흑은 워낙 초반부터 탄탄하게 실리를 차지해 왔고 지금도 약한 돌이 30초. 없어요. 하나, 둘,
최정 선수는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지금은 단수를 우선 치고요. 이렇게 둘 때 강하게 둔다면 여기까지 칠 수는 있는데 이것은 흑도 반격을 하겠고요. 백이 이쪽으로 호구를 쳤을 때가 흑도 고민입니다. 원래는 넘어서 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한 점이 차단당하면 하나, 흑도 둘, 손실이 크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남았습니다. 이곳이 정리된다면 그 다음 큰 곳이 하나, 좌변, 네. 좌변 쪽이 보이죠? 지금 다른 곳은 정리가 많이 됐고요. 자, 따냈을 때 아마 최정 선수는 호구 칠 것 같고요. 호구 쳤을 때도 흑이 약간 고민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따내고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것까지 두고는 싶지만 이렇게 두면은 하변 집은 이제 백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진행은 득보다는 실이 클 것 같아요. 중앙 쪽 발언권을 흑에게 내주고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하변 실리를 마지막 깨더라도 득이 30초. 없어 보입니다. 하나, 둘, 가만히 있네요. 있는 수보다는 호구가 좀 나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은 이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돌이 여기 있으면은 있는 수 대신에 여기 있으면은 바로 끊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어가면 끊는 수는 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최정 선수는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정도 선수를 하겠다. 약간 미흡한 느낌이 있어요. 30초. 하나, 둘, 뭐 셋,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정환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둘까 여기를 둘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수가 최정 선수의 준비된 한 수네요. 이 수를 두고 싶어서 가만히 이었네요. 이 수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을 것이냐, 이쪽으로 받을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있는 것은 여기가 다시 생깁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다시 뚫리죠.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수가 절대 선수가 되고요. 네. 이렇게 모양을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30초. 이쪽으로 받는 하나, 것은 둘, 셋, 우변 내려서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집으로 여섯, 끝내기로 득입니다. 일곱, 이 여덟, 수를 보여주고 아홉. 싶어서 최정 선수가 가만히 이었고 오정환 선수도 그것을 알고 여기를 먼저 하나 더 칩니다. 정말 실전적인 한 수예요. 받아준다면 이렇게 받아서 이 느는 수를 선수로 당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좁은 곳에서 기세의 충돌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 오정환 선수의 대구 끝내기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강탁스와 서귀포 최심리의 8라운드 2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